외식 사업가인 백종원 대표는 유튜브에서도 스타입니다. 2019년 전 세계에서 구독자 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성장한 채널 10위 안에 들었죠.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종원 대표처럼 유튜브에서 스타가 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말로 하는 대표적 채널인 유튜브조차 글쓰기가 기본이라면 믿어지세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잘하는 비결이 글쓰기에 있다는 것은 말하기에 자신이 없더라도 일리 있고 조리 있게 대본을 쓰면 누구라도 유튜브 채널을 유용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뿐 아니라 강의나 강연 그리고 인터넷 강의까지 말로 하거나 영상으로 제작되는 콘텐츠에서 중요한 것은 말솜씨가 아닙니다. 이런 콘텐츠는 마이크 앞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대본을 꼼꼼하게 쓰고 카메라 앞에서 또는 청중 앞에서 그 내용을 읽는 것입니다. 유튜버가 되고 싶지만 말을 잘못해서 끓여진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전하고 싶은 내용을 대본으로 그러니까 글로 쓰는 것부터 시도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대본을 읽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영상 콘텐츠를 위한 대본 글쓰기 노하우를 알아두시면 스타 유튜버 되기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대본을 처음 쓴 것은 방송국 리포트로 일할 때입니다.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문 리포트로 일을 하며 매일 한 가지씩 취재한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방송은 어떤 경우에도 대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방송 일을 하며 대본 글쓰기 노하우를 배웠고 이후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준비한 글을 읽기만 하면 방송이든 강연이든 잘하게 된다 이것인데요. 이제 말을 못해서라는 핑계는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는 구글에서 서비스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유튜브 플랫폼에서 어떤 콘텐츠가 돈이 되는지 아주 잘 압니다. 구글은 유튜브 채널이 성공하려면 단 하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찾아오게 하라, 자주 찾게 하라, 오래 머물게 하라. 이것이 바로 그 단 하나의 원칙입니다. 억대 유튜버가 되겠다면서 장비부터 사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요. 정작 이분은 이런 하소연을 자주 합니다. 하루 종일 매달려 유튜브 올리는데 파리만 날려? 피드백을 부탁받고 콘텐츠를 들여다보니 팔이 날릴만 합니다. 팔이 날리는 유튜브 채널은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정답만 이야기하니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그러니 이래라, 그러니 저래라 이런 내용들로만 올립니다. 여기서 듣고 저기서 본 것들을 긁어 모아서 모범 답안으로 방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겠지만 정작 시청자들은 그리 반기지 않습니다. 어디서 보거나 들은 내용이니까요. 그러니 답답하죠. 그러니 좋아요를 누르고 싶지도 않고 구독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달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확보한 백셰프 채널은 답답하지 않습니다. 요리할 때 이래서 힘들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다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백셰프는 시청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리에 관한 노하우도 팁도 아낌없이 공개합니다. 전혀 답답하지 않습니다. 백셰프처럼 유튜브 스타가 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백셰프처럼 팁을 주는 사람, 티퍼가 되십시오. 그러면 파리도 구독합니다. 좋아요가 쇄도하고 구독자가 급증하고 광고와 협찬이 쇄도하는 유튜버가 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노하우와 팁을 가져와서 소개하는 중개사 역할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시간 들여, 공 들여, 돈 들여 다른 사람을 홍보해 주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셰익스피어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보를 주겠다는 진심 어린 욕구가 필요하다. 유튜브 스타가 되기 위해 모두 백셰프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구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진심은 돈이 되는 글쓰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유튜브나 강연, 인터넷 강의 같이 말로 하는 비즈니스나 콘텐츠 채널이 많습니다. 이런 콘텐츠와 채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이런 경우에도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어디 가서 뭘 봤네, 뭘 먹었네, 뭘 했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다뤄서는 스타 유튜버가 될 리가 없습니다. 유튜브 스타들은 백종원 셰프처럼 특정 분야나 주제에 대한 자기만의 지식을 공유합니다. 어떤 것을 잘할 수 있도록 기술을 알려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하우와 팁을 알려줍니다. 요리하듯 레시피로 꼼꼼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레시피를 중심으로 대본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디오나 비디오 콘텐츠는 주로 스마트폰으로 보고 듣습니다. 이런 콘텐츠는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짜임새 있는 대본은 오프닝, 본론, 클로징 3단계로 구성하면 틀림없습니다. 오프닝은 시청자를 잡아두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영상이 시작되고 단 5초 만에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무슨 내용을 왜 다루는지 한두 문장으로 언급하고 시작합니다. 이때 콘텐츠를 끝까지 시청할 경우 어떤 이득이 있는지, 즉 기대 효과를 어필하면 시청자를 영상이 끝날 때까지 잡아둘 수 있습니다. 다만 도입부에서 말한 것과 실제 콘텐츠 간의 차이가 크거나 과장이 심하면 시청자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요. 제목과 기대 효과, 핵심 내용이 일치하도록 제작해야 합니다. 본론은 핵심 내용을 다룹니다. 의견, 주장, 근거, 예시, 방법 제안의 4단계로 구성된 오레오 공식으로 정리하면 수월하게 본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클로징에서는 본론에서 다룬 핵심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정리한 다음 시청자에게 원하는 반응을 요청합니다.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는 SNS나 홈페이지에 실린 관련 자료를 바로 연결하고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싶은 사람을 위해 이메일 주소를 표기합니다. 요즘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영상 콘텐츠를 접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대본을 쓸 때도 시청자의 집중력을 잡아두는 것에 매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귀에 척 붙게 대본을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비결 3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쓰인 글은 읽을 때 거침이 없습니다. 거침없이 읽히는 글은 일단 짧게 써야 합니다. 이것이 대본 글쓰기 비결 첫 번째입니다. 눈이 아니라 말로 읽는 대본을 쓸 때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입에 착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청자의 귀에 척 붙습니다. 대본을 쓴 다음 소리내어 읽으면 다른 사람들이 봐주지 않아도 어디를 고쳐 써야 하는지 바로 압니다. 한 호흡에 읽히지 않거나 더듬게 되는 부분은 반드시 고쳐 써야 합니다. 내용이 애매하거나 문장이 복잡하거나 표현이 엉켰다는 증거니까요. 한 번에 알아듣게 만드는 최고의 비결은 대사를 짧게 쓰는 것입니다. 대사가 길면 무조건 문장을 나누십시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문장은 좀 길죠? 이제 문장을 나눠봅니다. 문장을 나눴으니 이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처음 문장보다 훨씬 잘 읽힐 겁니다. 대본 쓰기 2번째 비결은 알아듣기 쉽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는 다른 일을 하며 듣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알아듣기 쉽게 써야 합니다. 주어와 수어를 가까이 붙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들립니다. 이 글에서 주어와 수어를 붙였으면 이렇습니다. 이번에도 소리를 내어 읽어보세요. 말하기도 쉽고 듣기도 좋습니다. 대본 쓰기 3번째 비결은 입에 착 붙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 입에 착 붙어야 듣는 사람 귀에 척 붙습니다. 발음하기 어려우면 대본을 읽는데 부담이 되고 메시지도 꼬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산만하고 지루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발음이 어려운 문장은 단어를 바꾸거나 삭제하여 쉽게 만듭니다.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보시겠어요? 혀가 꼬입니다. 이럴 때는 행정관, 비서관이 차례로 들어왔다. 이렇게 고치면 말하기도 듣기도 아주 편해집니다.
유튜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테드, 토크 콘서트 이런 미디어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읽기를 싫어하고 긴 글 읽기는 더 싫어합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계속되거나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글쓰기를 가르치는 비즈니스가 더 잘 된다면 이해되시나요? 잘 나가는 영상 콘텐츠들도 기획이 필요하고 대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글 잘 쓰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말로 하는 콘텐츠도 원하는 반응을 빠르게 얻어내려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콘텐츠를 구성하고 대본을 쓰고 나면 영상을 찍고 편집하여 송출하는 단계에 돌입하는데요. 이것은 기술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어떤 기술로 실어 나르든 생각을 만들고 정리하고 생성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은 글쓰기로만 가능합니다. 카드 뉴스든 영상이든 강연이든 글쓰기로 만든 1차 원고 없이는 잘 먹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없습니다. 돈이 되는 글쓰기로 구현하는 1차 콘텐츠, 즉 텍스트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은 어떤 채널이든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신다면 돈이 되는 글쓰기 학습에 더욱 매진하시리라 믿습니다.